가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호단체 회원들의 방문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방문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웃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의 대상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지오의 프레시디움이 물질적 원조를 하는 단체라고 알려지게 되면 즉시 그 활동 범위가 극도로 좁아진다. 물질적 도움은 다른 단체들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레지오의 경우에 그것은 오히려 열린 문을 스스로 잠그는 자물쇠가 될 뿐이다. 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불만을 품게 되며 그로 인해서 레지오의 감화력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다 물질적 원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라도 레지오는 물질로서 영혼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활동은 구호 사업을 맡아 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부여받은 단체들이 나서서 수행하도록 넘겨주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레지오 단원이 레지오 안에서 물질적 선행을 베푼다 해도 그 선행을 통해서 은총을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레지오의 규율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프레시디움이 이 점에 있어서 잘못 이끌리면 곧 복잡한 사정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에는 레지오에 아픈 상처만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 어떤 단원들은 누구나 각자 능력에 따라 자선을 베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레지오 단원 자격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 자격으로 돕는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분석해보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레지오에 입단하기 전에 물질로서 남을 도운 일이 없었던 단원들을 놓고 생각해보자. 그는 레지오 활동 중에 물질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방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른 날 개인 자격으로 다시 찾아가서 물질적인 도움을 베푼다. 이 경우 그는 분명코 물질적 원조에 관한 레지오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며 같은 활동 대상자를 2번에 걸쳐 방문한 것은 단지 규칙 위반을 면해보려는 구실을 만들려고 한 것뿐이다. 그는 맨 처음 레지오 단원으로서 방문하였고 레지오 단원으로서 그 활동 대상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를 레지오 단원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규칙 위반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구실도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단원의 물질적 원조는 단순히 레지오 활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며 레지오로서는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단원 한 사람이 규율을 어기고 분별 없는 행위를 저지르면 프레시디움 전체가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푼다는 소문은 쉽게 퍼져나간다. 여러 번 반복해서 도와주어야만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만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소문은 널리 퍼지게 마련이다. 레지오 단원이 어떤 사정으로 꼭 물질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생겼다면 레지오의 규칙을 어기고 레지오를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가령 친구를 통하여 익명으로 물품을 전달하거나 또는 적당한 구호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나서지 않고서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자신의 선행에 대하여 하늘에서 보상받기보다는 현세에서의 보상을 더 바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활동 중에 만나게 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단원들은 그러한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적절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다른 단체에 알려주어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레지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얻어주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레지오가 그 모자란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론 레지오의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딱한 사람을 돌보아 줄 만한 개인이나 단체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동정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진리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활동을 통하여 현세의 일시적 유익이 아닌
영원한 선을 영혼들에게 베풀려는 열성과 노력이 훨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교황 비오 10세 회칙 그리스도교 교리 교육 1905. 이 물질적 원조에 관한 규칙이 너무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이 그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서 밝혀졌다. 따라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봉사활동은 물질적 원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봉사활동은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마땅하다. 때때로 레지오가 신앙에 대한 문제에는 민감하지만 막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단원들의 봉사활동은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을 이해와 협력으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허용되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사랑을 쏟고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함으로써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11돈을 걷는 일. 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레지오 단원의 방문 활동을 이용하는 것은 물질적 원조와 같은 범주에 속하므로 이를 금지한다. 모금 행위로 돈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신적 선을 이루는 분위기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이는 한 푼에는 약삭빠르나 한 양에는 어리석다는 격언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12. 레지오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을 돕기 위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13. 하나하나의 영혼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자. 종교적 활동의 핵심은 가능한 모든 사람을 접촉하여 그들 모두가 사도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들이는 노력이다. 즉, 쉬는 교우나 신자 가정, 가난한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활동 대상자로 삼아 찾아 나서는 일이다. 아무리 완고한 냉담자라 해도 레지오 단원들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아무리 버림받고 가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레지오 단원이 용기와 믿음으로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레지오가 중대한 죄악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레지오에 주어진 사명의 뜻을 지나치게 좁게 만드는 것이므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레지오는 길 잃은 양이나 도둑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들을 찾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삶애로 부르고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본 의무만을 겨우 이행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이끌려면 많은 인내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 돌봄이 바로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이버 신부가 말하기를 한 분의 성인은 보통 신자 100만 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 고 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성인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고자 힘쓰는 한 영혼이 평범한 삶을 사는 수천 명보다 하느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는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삶은 얼마나 충만한 삶인가. 14.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나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 방문 활동을 통하여 만난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힘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레지오 단원은 활동 중에 자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자주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단원들은 과연 내가 저렇게 훌륭한 분을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 레지오 단원들은 그런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신심을 전해주어 판에 박힌 그들의 신앙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단원들이 사도직 생활을 활발하게 실천한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의 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성인을 다루든 죄인을 다루든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원들이 사람들을 방문할 때는 빈약한 영성을 지닌 한 사람의 신자로서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 군단의 대표로 나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의 군단은 그들의 사제들과 주교들과 교황,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비오 11세 1922년 12월 23일 회칙 군단인 것이다. 15막연한 사도직은 진정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어떤 활동을 수행하든 그 활동의 목적은 중요하고도 뚜렷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선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며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많은 선행을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적은 선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후자의 길을 따르는 레지오 단원은 사실상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단원이 이미 끝마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활동은 레지오의 이상에 비추어 보면 이제 겨우 시작한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그로 인해 다른 단원이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선행을 베푸는 것은 사실상 아무에게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마련이므로 스스로 좌절감을 느낄 위험마저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결국 단원 생활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16가마의 비결은 사랑이다. 레지오 단원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반드시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만이 실질적이며 광범위한 레지오의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친교가 없는 활동은 그 성과가 알맹이가 없거나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예수 성심께 대한 가정 봉헌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방문 활동에 나설 때 단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이 운동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활동이고 은총의 원천이기는 하지만 이 운동의 성과를 올리는 것만을 방문 활동의 주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수 성심께 가정을 봉헌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찾아간 후에 그 가정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면 이는 레지오의 관점에서 볼 때 의도했던 결실을 거의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가정을 각기 여러 차례 방문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따라서 더 많은 레지오 단원들과 프레시디움들이 이 방문 활동에 투입되어야 한다. 17 레지오 단원은 활동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뵙고 그리스도께 봉사한다. 어떤 장소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단원들의 방문 활동이 단지 불행한 이들에 대한 박의 정신이나 순전히 인간적인 동정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 40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이웃 안에서 차별 없이 모든 이웃 안에서 우리 주님을 뵙고 합당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 악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천성적으로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사람 등 모든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보잘것없는 형제들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왕자와도 같이 공손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레지오 단원이 방문 활동에 나설 때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듯한 태도나 동등한 입장에서 방문한다는 자세여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또는 종이 주인을 찾아뵙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방문자가 은덕을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정신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마치 은인이라도 된 듯한 태도로 방문을 해서는 초자연적으로나 인간, 본성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방문하면 아마 선물이라도 들고 가야 겨우 참고 만나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겸손한 태도로 문을 두드리는 얌전하고 호감이 가는 레지오 단원들은 비록 물질적인 선물은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일 것이며 곧 참된 우정의 발판이 마련된다. 레지오 단원들은 옷차림이나 말씨도 검소하고 단순 소박해야 한다. 그와 같은 자세야말로 그의 방문을 받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장벽을 허무는 일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18 성모님은 레지오 단원을 통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사랑하고 보살피신다. 어떤 레지오 단원이 불유쾌하고 힘들었던 방문 활동에서 마침내 성공을 거둔 후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레지오 단원의 활동 방법을 잘 요약해준다.
상대방의 애정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단원들은 자신이 방문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이외에는 그들을 진정으로 감화시키는 다른 방법도 수단도 비결도 없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다른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먼저 사랑하라. 그런 다음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여라.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에서 체스터톤은 이 독특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으며 결코 단순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인간이므로 밀집된 군중 속에 있든지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있든지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은 변질되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다. 성인은 모든 인간에게 경의를 표시했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존경했다는 뜻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교황으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궁전에서 호사하는 시리아의 군주로부터 숲속에 숨어 사는 누더기 차림의 산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프란치스코에 타는 듯한 갈색 눈을 들여다보면서 프란치스코야말로 진정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며,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나의 사사롭게 내면적인 생활까지도 보살펴주는 사람으로 느꼈다. 결국 그분만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며 진심으로 대해주는 분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주님을 뵙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떠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불붙게 된다. 성모님도 당신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에 쏟으셨던 그 사랑이 이제 우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체 위에 쏟아지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 점에 있어서도 성모님은 당신의 레지오 단원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사랑의 불꽃이 단원들의 마음 안에 희미하게나마 타오르기 시작하면 성모님은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부채질을 해주실 것이다. 쉽고 겸손하고 정중한 레지오 단원에게는 어느 집이나 문이 열린다. 경험이 없는 단원은 첫 번째 방문을 불안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신입 단원이든 경험이 많은 단원이든 앞 절에서 설명한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가정의 대문을 여는 열쇠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방문하는 단원은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집주인의 호의로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마치 높은 어른을 찾아 배울 때와 같은 정중한 몸가짐이어야 한다. 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방문 용건을 말하고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대개는 문이 활짝 열리고 들어와 앉으라는 권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때 레지오 단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집에 찾아온 목적이 무엇을 가르쳐 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서로 얼굴을 익히고 점차 영신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친교의 씨를 뿌리고자 찾아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이 내뿜는 향기는 남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믿는 마음을 내보여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뒤함에 처음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비록 어떤 사람이 일부러 무례하게 굴더라도 온순하게 굽히고 들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처음부터 어른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반발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자녀들이 교리 공부를 잘하는지 또는 성사를 잘 보고 있는지 등을 묻는다면 좋을 것이다. 어린이들을 통하게 되면 부모들에게도 효과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다. 방문을 마치기 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간단히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한다고 말하면 자연스런 작별 인사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길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2000 시설을 방문할 때의 몸가짐.
레지오 단원이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치 개인 집을 방문하는 손님처럼 그곳 책임자의 호의로 방문이 허용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시설의 관계자들은 방문객이 비록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가 직원의 안내를 무시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을까 해서 늘 방문객을 살피게 된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러한 점에서 결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규정된 시간 외에 방문해서는 안 되고 약품이나 그 밖에 금지된 물품을 환자에게 가져다 주어서도 안 되며 간혹 그 공공시설에 내부 분규가 있을 때 어느 한편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직원이나 다른 환자들이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런 하소연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고충을 없애는 일에 레지오 단원이 나서서는 안 된다. 물론 단원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동정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때때로 그들을 진정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개 그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만일 레지오 단원이 이런 면에서 격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발생하면 프레시디움은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함으로써 마땅히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프레시디움은 상황을 완전히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그 단원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조언해 주어야 한다.